안녕하세요, 정사슴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암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주제로 만들었던 콘텐츠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댓글들도 다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3년 전에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제가 투병 중이었거든요.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여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지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들 내용 중에서도 공유드리고 싶은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후속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편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왜냐면 그때는 제가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을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4년이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약간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보시고 이거 보셔도 되고 순서 상관없이 보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로를 들어도 어떤 위로는 좀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콕콕 박히는 게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랄까 제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같은 말을 해도 조금은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완치가 된 거야? 이 말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앓은 뇌종양은 4등급에 해당하는 교보세포종이란 병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런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좋은 의도로 하는 질문인데, 아니 내 병은 완치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만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4년째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완치된 거야? 이제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완전히 티끌한 점 없이 괜찮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발의 두려움이 0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냥 저거는 대충 인사말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냥 완전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저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사말처럼 물어보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는 뭐 그냥 너무 고맙죠.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거랑은 좀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안 나빴는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말해도 되나? 아빠가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그때가 한창 방사선이랑 항암 병행 치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방사선을 머리에 쬐면은 머리털이 다 빠지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상당한 면적으로 탈모가 왔었어요. 근데 항암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캡 모자를 주로 썼었어요. 만약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면 암 환자도 놀러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막 가발도 쓰고 철저하게 커버를 해가지고 돌아다니지만 병원 다니는데 뭐 가발 쓰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거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캡모자 눌러 쓰고 병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캡모자 뒤에 그 구멍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탈모 부위가 드러날 때가 많았었어요.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게 아니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뭐 잘 모르고 그냥 어차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거니까 보이든 말든 뭐 어때, 신경을 안 썼어요. 아빠가 항상 운전을 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셨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모자 뒤로 보이는 탈모가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속이 상하지. 20대 딸 여자애가 속상하셨겠죠, 그런 걸 보는 게. 어느 날 아빠가 그러는 거야. 캡 모자를 안 썼으면 좋겠대. 번거지 모자를 썼으면 좋겠대. 내 딸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추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다시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양성자 방사선을 받았잖아요. 양성자는 탈모 위험이 훨씬 높아요, X선 방사선보다. 결국에 영구 탈모가 돼버렸죠.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보솜털 정도로만 나 있고 그냥 하얘요. 이 정도 꽤나 큰 면적이 탈모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진짜 탈모잖아요. 진짜 탈모가 돼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내가 추한가? 추해졌다. 진짜 추해졌구나. 그 마음이 뭔지는 너무 잘 알지만 한 번씩 이렇게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방암 연기 판정을 받았던 친구예요. 저는 연기라는 게 있는 것도 그 친구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연기는 그냥 유방암 상피세포에만 존재하는 암세포?
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어디로 퍼져나가지 않고 그 처음에 발생된 그 부위에 그대로 아직 있는 완전 그 초기 단계. 근데 이것도 어쨌든 암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대요. 친구는 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매일 병원을 데려다 주셨는데 어느 날 친구 아버지께서 너 방사선 치료 끝나고 와서 엄마 차 바로 타지 마라. 엄마한테 방사선 피해갈 수 있으니까 차 타기 전에 공원 한 바퀴 좀 돌다가 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자마자 진짜 딱 이 반응. 진짜 나만큼의 충격인 거야. 둘 다 서로의 얘기에 충격받고 그 친구한테 이 얘기 유튜브에다 해도 되냐고 했더니 완전 쿨하게 해도 돼.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인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의도와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해해야지 어떡해. 이해해야지.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 여기까지는 완전 마일드 버전이고 댓글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 보면 너무너무 매운맛이에요. 제가 읽다가 화가 막 여기까지 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처음부터 센 거 읽으면 뒤집어지니까 좀 약한 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난나나님이 근데 이 말은 이게 생각보다 위로인 줄 잘못 알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갑상선암이셨나봐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래. 힘내. 야 그래도 갑상선암 항암은 뭐 너무 어렵다. 갑상선암 항암은 머리도 안 빠진대. 진짜 알아두셔야 할 게 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암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암 환자인 내가 너무나 건강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야 그거는 암도 아니래. 착한 암이래. 야 그래도 다른 항암은 다 머리 빠지고 고생하는데 이거는 머리 안 빠진대. 그나마 다행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암 내가 아는 사람도 알았는데 쉽게 완치됐더라고. 요새 기술도 좋고 힘내. 저는 이 위로를 받아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설사 정말 양성의 저등급 뇌종양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머리 갈라봤냐고. 그리고 또 좀 서운해 이런 말 들으면. 나한텐 너무 큰일인데 별거 아니라는 듯 좀 깎아치기 하는 느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정미님이 남겨주신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 완치된 거야? 몸은 좀 어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 이거는 좀 어렵죠.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위로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암 환자의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이유를 이분이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졌어? 눈은 잘 보여? 다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엄청 힘들어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 병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텐데 뭐가 그리 궁금한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약점을 안고 산다는 느낌이랄까? 약점을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불편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병명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병명을 안다면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인터넷에 5분만 검색을 해봐도 대충은 알거든요. 어떤 병인 건지. 상황을 조금 더 잘 알면 배려가 섞일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런 말도 했어. 암이란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암에 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점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 사람 좀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하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근데 어르신분들이 이런 위로를 좀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너가 아프면 부모님 가슴은 찢어져.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아니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아니 마치 내가 아픈 게 죄 지은 것처럼 내가 부모님 가슴을 일부러 찢게 만들어 불효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말 한다고 내 의지로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력감만 느끼게 하고 나만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죄인이 되는 기분만 상하게 하는 위로. 너무 흥분했나? 잠시만요. 아픈데 얼굴 좋아 보여서 좋네. 이거는 저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유튜브 하면서 댓글에 이 말이 정말 많이 달려요. 투병할 때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건 알아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 표현이 좀 아쉽죠. 이거는 진짜 읽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반디님이 암 진단을 받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너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참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아니 속으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 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본인에게 건강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근데 이거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이거를 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비교 대상인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당사자한테. 도대체 어떤 상처를 주고 싶어서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 안디님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낸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더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파? 됐어, 이건 넘겨. 할 말도 없어. 그리고 또 이소진 님이 들었던 말, 구라함 아니야? 뭐라고? 구라함? 제가 이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 미국에 사는 친구였어요. 언제 수술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수술 받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지거든요. 중환자실에서는 원래는 핸드폰을 하면 안 돼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잠깐의 면회 시간이 있어요. 가족이 잠깐 들어올 때는 핸드폰 잠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몰래 해야 돼. 근데 그것도 하면 걸리면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요. 또 밀린 이거 카톡을 막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수술 잘 됐어?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중환자실에서 양성 뇌종양이 아니라 악성 뇌종양이다, 암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직후였기 때문에 수술 잘 됐어? 라는 질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30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지고 가족들은 나갔고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 친구한테 또 톡이 온 거야. 분노에 차이는 톡이 온 거야. 야, 너는 너 생각해주는 사람 성의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너 진짜 수술한 건 맞아?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걸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어서 대화를 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차단을 하고 손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너무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거짓말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내 날것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가장 감사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공감돼요. 딱 이건 것 같아요. 나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야 돼.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진짜 편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존재들이 정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꿀벌님이 세상에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힘든데? 얘기를 해봐. 얼마나 힘든 일이 있냐고. 듣고 내가 판단해볼게. 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건 진짜 짜증나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위로에도 종류가 있다면 좋은 위로와 아쉬운 위로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아쉬운 위로에도 제 생각에는 두 종류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은 아닌데 정말 그냥 스킬적인 부분으로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이싸지 못하게 위로를 하는 타입 1이 있고 그냥 인성이 빵 타입 2의 위로가 있어요. 타입 1은 알잖아요. 그 마음을.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인 걸 아니까 포장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 마음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맙거든요. 근데 타입 2는 아픈데 더 후벼 파는 나쁜 놈 새끼들이야.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가 가능한지 정말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건 제가 1편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암 걸릴 것 같아. 이번에 댓글 보고 알았는데 항암이 필요해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바람이다. 암 걸릴 것 같아. 이런 말만 들어봤는데 항암이 필요해 라는 표현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뭘 먹고 다녔길래 암 걸리고 그러냐. 이런 말이 타입 2인 거죠. 김셀님, 이분은 유명한 분이시죠. 김셀님도 투병 유튜버신데 초창기에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김셀님은 총 단 디저트나 케이크 이런 거 선물해주는 게 되게 불편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암 환자한테 당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암세포의 밥이 당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막 케이크, 과자, 쿠키 이런 거는 타입 1이야. 이런 거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고맙잖아요. 생각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권강현님, 암은 태어나면 끝이지만 군대는 1년 반이나 갔다 와야 돼.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지는. 진짜 이거는 뭐 코멘트를 달고 싶지도 않네요. CH님이 어렵다.
듣기 안 좋았다는 말들 모두 아기를 갖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아픈 경험이 없을 뿐이고 진심으로 하는 위로가 되려 상처라니.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암밍아웃을 하기 전이었고 어쨌든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그냥 좀 요새 몸이 좀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암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걱정이 되니까 너스레를 떤 거야. 그분이 자기 일하는 데 알바생이 20대 초반 여자애인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막 그렇게 심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암이잖아. 심지어 교모세포종이잖아. 근데 정말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좋은 사람인 걸 알거든요.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물론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누가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나와 싸운 유대감 뭐 등등등 해서 이런 백그라운드 위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떻게 힘이 실어지느냐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경중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진짜 말 안 하시고 평소처럼 대해주셔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꼭 한번 안아주신다든지, 이게 좀 어색하면 손을 좀 꼭 잡아주신다든지, 아무 말 없이 보자마자 꽉 안아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민규님이 아기는 없지만 약간의 섬세함과 성의가 부족했던 것. 위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암을 겪었고 교모세포종을 투병을 했지만 댓글들에 저조차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물며 암 경험자가 아니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어떤 말이든 마음을 담아서 하는 위로라면, 그리고 그게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면 그 위로를 받는 분도 잘 알아줄 것 같아요.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세상에 너무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할 거잖아요. 진심이라면 위로를 듣는 분들도 그 마음을 잘 받고 고마워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위로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겉에 쌓인 어설픈 포장지보다 속 알맹이를 조금 더 보려고 하시면 좋은 사람 안 놓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놓치지 마세요. 진짜 위로는 너무 어렵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꽉 안아주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반가웠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